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DP 보셨나요? 전 깜짝 놀랐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진짜요? 내용은 대충 알고. 네, 아. DP라는 걸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제가 헌병대 있을 때 네네네. 사법경찰 DP라 그러거든요. 네네. 맨 그 내용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추억 소환? 완전 추억이죠. 군대 추억 소환해야 되는 얘기인가요? 오늘 얘기가?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군인이 보통 이제 사고가 나거나 조금 범죄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 군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금 그러니까 짚어보고 군인 싶어요. 신분이니까 네. 군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왜 그렇지. 군인일 때 사고를 치면 더 세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예.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일단은 군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군법이라는 얘기해요? 법은 없고 군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군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일반 민간인이랑 똑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받는 거거든요. 그럼 군형법은 뭐냐? 일반인들, 민간인들한테는 죄가 되지 않는데 군인한테만 죄가 되는 걸 별도로 모아놓은 것만 군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를 쳤다라고 해도 군인하고 민간인한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군인한테만 성립하는 죄가 따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회사원인데 회사에서 상사한테 이 XX 노마라고 막 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모욕죄 그쵸, 그쵸. 알고 있는. 근데 군대에서 상관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 이게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한테는 상관 모욕죄라는 죄가 따로 있어요. 군인 지휘체계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게 군형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적용되는 법, 군인한테 적용되는 네. 법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군인한테만 성립하는 죄를 따로 모아놓은 걸 군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군법을 적용받는다라는 말에 핵심은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군인들이 사고를 치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안 받고 군사법원이라는 데서 재판을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더 처벌을 세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 아무래도 군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벌이 더 대법원까지 안 가고 뭐 직결 처형하고 뭐 하고 그쵸, 또 그쵸.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예를 들면서 저 누구랑 싸워서 때렸다. 이 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느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느냐 사실 적용되는 법은 똑같죠. 근데 문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더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 안 세게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공군 모 중사 이제 사망하신 자살하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제도가 좀 바뀌기는 했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뭐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형이 좀 약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바뀌어요. 이제 올해 7월부터는 바뀌는데 결론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민간법원이랑 군법원이랑 어떤 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밖에 이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 반성이 있었냐면 네. 군사법원에 있을 때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휘관의 그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군사법원에서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원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요소를 최대한 줄이자. 지금 전쟁이 나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군인이라고 다 군사법원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그치. 거죠. 그건 또 그러네. 지금 오 변호사님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요. 군사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을 하는 법관 3명 중에 1명이 재판관 1명이 판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교가 들어가서 장교가 재판을 하는 들어오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나 뭐 네. 사령관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의심이 있었죠. 아.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완전히 군사와 관련된 거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요. 성범죄라든가 네. 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니면은 뭐 민간인이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당한 네. 사건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 법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냥 일반 법원에서 판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네.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오 변호사님이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데 전역하면서 수류탄을 훔쳐갖고 나간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병장이 나가면서 수류탄 한 짝을 들고 나간 거예요. 수류탄 물고기 잡는 데 썼대. 세상에 별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진짜 있죠. 많다. 그러니까 휴가 나오는 사람이 네.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 관련된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데서 받고 그런 것들 아니면 여전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제가 뭐 그거는 자세하게 네. 설명하기 좀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군인인 신분이라고 해서 다 군사법원 가는 거 아니고요. 군인이 원고 또는 피고에서 민사소송할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 빌린 돈 한다거나 갚아라 뭐. 아. 빌린 돈 갚으라 민사소송 할 수도 있고 맡은 사건 중에 네.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여자친구랑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은 이제 인지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니까 그런 소송은 군사법원이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법원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고 군대를 가버렸다. 네. 그러면 민사로. 그 사기에서 배상해라는 일반 민간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사기 친 거에 대한 처벌은 그 청사 군사법원에서 그치, 진행을 그치. 하고 신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형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네. 군 형법상 사기죄를 가중 처벌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러진 않는다.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또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사연을 저희가 뭐 댓글로 받아보고 싶은데 저희 영상이 또 빨리빨리 많이 올라가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